안녕하십니까. SNU 청안과 한영근 송우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백내장 수술하러 왔다가 녹내장이라니요 라는 제목이고 백내장과 녹내장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시간이고요. 송 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저도 외래에서 백내장 수술하러 오는 환자들이 우연히 수유전 검사에서 녹내장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실명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뭘 먼저 치료해야 되냐 이게 내가 어떻게 눈이 되는 거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봤고요. 녹내장과 백내장이 함께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사실 환자분들이 아직도 백내장하고 녹내장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내장, 녹내장 그 이름은 옛날에 진단 기계가 없을 때 눈을 그냥 쳐다보고 진단할 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백내장 보면 수정체가 하얗게 되니까 하얗게 돼서 백내장이고 녹도 초록색 할 때 녹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야 검사도 하고 안압도 제거하지만 그때는 눈이 막 상해서 안압이 올라가서 각막도 망가지고 그랬을 때 녹색, 회색 같은 색깔을 띄워서 녹내장이라고 붙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녹내장이라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환자들도 없고 또 백내장하고 좀 다른 질환인데 많은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전에 그런 식으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간단히 좀 차이점 말씀드리면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흐려지는 병. 그래서 환자들이 녹내장보다는 좀 빨리 알아차리죠. 시야가 흐려지니까. 그런 병이고 녹내장은 안압의 영향이 크지만 어쨌거나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가운데는 잘 보이고 주변부터 이렇게 좁아지니까 훨씬 더 늦게 자각 증상을 느끼는 그런 병이죠. 그렇게 다르고 또 큰 차이점이 백내장은 수술로 딱 고치는 완치하는 병. 녹내장은 안압을 조절해서 손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질환이다. 하나는 수술 치료, 하나는 약물 치료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아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갖고 이제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주제가 왜 녹내장과 백내장이 이름도 비슷하지만 같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외래에 보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고 같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왜 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젊은 사람한테는 잘 없는 질환이라는 게 비슷한 점이죠. 백내장은 유병률이 60대 60%, 70대 70%, 80대 넘으면 거의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백내장이라는 진단명이 있죠. 그리고 녹내장은 나이랑 꼭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병률이 연세가 드신 분에서 훨씬 높은 질환이고 꽤나 높죠. 한 전 인구의 3, 4% 그렇게 알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개 다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니까 한꺼번에 겹쳐서 올 수도 있는 게 일단은 동시 발견되는 원인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녹내장 중에서도 개방각형 녹내장이 있고 폐쇄각형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면 폐쇄각 녹내장은 쉽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안압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안압 변동의 폭이 높아져서 생기는 녹내장인데 그런 폐쇄각의 녹내장은 어떻게 보면 수정체, 그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요인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폐쇄각형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백내장과 녹내장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환들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폐쇄각형 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같이 백내장과 녹내장이 다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녹내장 다른 질환이다 하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백내장이 드물지만 녹내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내장 때문에 생기는 녹내장도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죠. 모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막 파열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녹내장은 어떻게 보면 안압이 높아지거나 안압이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잘 생기는데 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염증이 생길 때 그렇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염증이 생길 때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폐쇄각형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액화가 되거나
밖으로 새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안압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백내장과 녹내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 질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녹내장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수술을 할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젊은 사람이지만 라식 검사, 시력 교정술을 앞두고 한 검사에서도 녹내장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녹내장을 보시는 원장님께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시고 진단을 정확히 하시게 되죠? 대부분은 저희가 하는 기본 검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압입니다. 우리나라 녹내장의 대부분은 다 정상 안압이기 때문에 안압 하나만을 가지고 절대 진단을 하진 않고요. 안저 사진을 통해서 직접적인 시신경 모양을 보고 시신경 다발의 모양이나 얇아지는 형태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안저 검사도 있지만 OCT라고 하는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시각적으로 실제로 시신경이 얼마나 얇아지는지를 보는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얇아진 시신경이 시야 결손을 실제로 유발하는지 보기 위한 시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만을 가지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녹내장이다. 시야의 결손도 있고 신경다발의 손상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백내장이랑 녹내장이랑 만약에 같이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환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는 백내장 수술을 하러 왔는데 치료를 하러 왔는데 녹내장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백내장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녹내장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녹내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인데 녹내장이 심하지 않고 안압도 잘 조절이 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안압이 높으면서 아니면 녹내장이 꽤 진행이 돼 있으면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녹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압을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녹내장 상태를 좀 안정을 시키고 수술하는 것이 조금 더 선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이 더 지금 시급한 상황이냐 아니면 녹내장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느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고 환자분들이 한꺼번에 해주면 안 되냐? 실제로 그런 수술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모든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을 가진 환자를 한 번에 두 병을 고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도움을 주는 수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백내장과 녹내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어떨 때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하냐면 약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거나 안압이 조금 있어서 아니면 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겠어 안압을 조금 더 조절했으면 좋은 환자들에게서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수술을 다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회복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녹내장 수술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백내장 수술과 같이 하게 되면 안압 하강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녹내장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수술 받는 것만으로도 남은 시야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꼭 주치의쌤이나 상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백내장은 수술로 고치는 병, 녹내장은 안약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게 기본 치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질환이 다 있는 경우에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백내장을 수술받고 그 이후에도 녹내장에 대한 안약 치료는 계속을 하는 경우인데 그 안약을 여러 개 넣어도 안압이 조절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두 가지 병을 다 수술로 다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만 예. 녹내장도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녹내장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녹내장에 대한 관리, 관찰, 치료는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서두에 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백내장은 수술로서 치료를 하는 병이고 녹내장은 안약이나 다른 수단으로서
안압을 통해서 조절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수술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종결이 되는 그런 질환이지만 녹내장은 수술하고 나서도 그 시신경 모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압도 재고 반증 촬영도 하고 선생님도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진행하는지 여부를 꾸준하게 건강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처방받은 안약을 꾸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시력을 밝게 하는 치료다. 녹내장 치료는 남은 시야를 보존시켜주는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백내장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수술 전보다는 확 좋아지고 시력도 올라가니까 아, 나는 이제 눈 고쳤다, 잘 보인다. 녹내장 치료에 소홀하시기도 쉽죠. 그러나 녹내장은 보이지 않지만 점점 신경이 손상되고 자칫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잘 되고 잘 보이게 되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녹내장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요즘은 인공수정체가 많아졌잖아요. 다초점도 있고 연속초점도 있고 단초점도 있고 난시교정도 있고 많아져서 그 선택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녹내장이 같이 있는 환자에서 과연 어떤 것을 넣는 게 최선일까? 그 역시 정답은 없지만 참고될 만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녹내장이 사실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좀 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대비감도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더 진행하고 중심 부분부터 침범하는 경우는 시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단초점 렌즈나 이 연속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효과가 덜할 수 있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빛을 다 나눠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에 대해서는 한 원장님께서 좀 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이나 다초점을 결정하시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빛을 나눠 쓰는 거죠. 멀리 한 40%, 컴퓨터 모니터 정도 보는 중간 거리 한 30%, 책이나 핸드폰 보는 거리의 30%, 전부 100%로 잘 보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나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게 말하면 다 잘 보는 거, 나쁘게 말하면 조금 대충 모든 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분은 눈이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녹내장도 없어야 되고 망막도 아주 기능이 좋아야 되고 또 너무 건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백내장 외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신경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의심되면 다초점을 하시는 건 좀 모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청원과는 다초점의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초점 선택은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장님이랑 같은 생각인 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렌즈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본인 눈에 더 맞는 상황일 수도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잘 상의를 해서 렌즈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저희가 많이 짚어봤고요. 녹내장과 백내장, 아주 이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질환인데 이거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잘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백내장과 녹내장이 진단이 함께 되면 절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으면 내 눈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자마다 치료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력과 시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이 오히려 시력이나 시야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좋은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성형외과에 오셔서 저와 송 원장을 만나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다음에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